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으로 시작하여 폭풍처럼 휘몰아칠 인간 군상의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예측 불가능한 운명과 깊은 상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이해와 용서의 여정을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칠순 회장의 며느리로 숨겨져 있던 친구,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이름은 미자. 60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으니 이제는 나 혼자 남은 허전함 속에서 소일거리를 찾으며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와 수업을 듣고 점심이면 늘 가던 백반집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낙이라면 낙이었다. 그 중에서도 영자 씨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나와 동갑인데다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갔던 아픔을 나누는 처지라 유독 정이 깊었다. 우리는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며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했다. 영자 씨는 항상 수수하고 털털한 모습이었다. 늘 동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길가 자판에서 파는 만원짜리 옷도 득템이라며 좋아하는 영락없는 옆집 아줌마 같았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학 갔고 가끔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다. 우리는 그런 영자 씨의 모습을 보며 자식 복은 있네. 그래도 외롭지는 않겠다. 라며 위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우리 동네 독거노인 김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라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하곤 했다. 마침 내 차례라 병원으로 향했고 병실 앞에서 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뒷모습만 봐도 영자 씨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옆에는 온몸에 값비싼 명품을 두른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영자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내 눈에는 너무나 어색한 풍경이었다. 평소 검소하기 이를 데 없는 영자 씨와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의 조합이라니. 게다가 어머니라니. 영자 씨의 딸들은 다 해외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숨죽여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때 젊은 여자가 영자 씨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아무리 김 여사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셔도 이렇게 매일 오시는 건 회장님께서 아시면 걱정하실 거예요. 몸도 편찮으신데. 회장님이라는 말에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회장? 김 할머니는 옛날에 어느 대기업 회장 댁에 가사 도우미로 계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그 회장이란 말이 영자 씨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벽 뒤에 바싹 몸을 붙였다. 젊은 여자는 회장님께서 어머니 보고는 오늘은 댁에서 쉬시라고 말씀하셨는데라며 계속 영자 씨를 말리고 있었다. 결국 영자 씨는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젊은 여자와 함께 병실을 나섰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병원 현관으로 나온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정복을 갖춰 입은 기사가 황급히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영자 씨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 차에 올랐다. 내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평소 시장 바닥에서 만원짜리 옷을 사며 즐거워하던 영자 씨가 버스조차 타지 않고 고급 세단을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라니. 게다가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자꾸만 내 귓가를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영자 씨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병원에서 김 할머니를 마주친 이야기를 꺼냈다. 영자 씨는 그저 낯선 사람과 착각한 것이라며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내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날 이후 영자 씨의 평범해 보이는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던 미국 유학 간 딸들은 과연 실존하는 인물들일까? 아니면 그녀의 감춰진 삶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일까? 나의 의심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동창회 모임이 있던 날, 나는 큰맘 먹고 새로 산 블라우스에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영자 씨를 포함한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영자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런데 그때 모임에 뒤늦게 도착한 은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실이는 이 동네에서 가장 유복한 친구로 고급 정보를 꿰고 있기로 유명했다. 은실이는 영자 씨를 보더니 영자야. 너 오랜만이다. 내가 여길 왜 아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네. 어떻게 지냈어? 회장님은 잘 계시고?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자 씨에게로 향했다. 영자 씨의 얼굴은 삼시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은실이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 귀에 꽂혔다. 회장님? 설마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그 회장님일까?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서 은실이는 눈치 없이 말을 이었다. 영자야, 내가 정원물산 황 회장님 댁며느리라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물론 처음엔 너랑 영 동떨어진 얘기라서 다들 의아해했지만 나중에 우연히 내가 황 회장님 막내 아들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됐잖아.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은실이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친구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뭐라고? 영자 씨가 재벌가 며느리라고? 그 세상에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영자 씨? 질문들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친구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배신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나 역시 마음속 깊이 날카로운 상처를 입었다.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의 우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지는 잔인한 순간이었다. 나는 영자 씨의 속 깊은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미움이 마음속에서 움텄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영자 씨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나눈 친구의 감춰진 삶은 나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우리의 우정은 과연 진실했던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나는 영자 씨의 진실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그녀의 고통을 조금씩 파헤쳐 가기로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삶 속에 숨겨진 드라마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삶에는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었을까? 더욱 흥미진진한 진실의 조각들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영자 씨의 감춰진 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의 벗이라 믿었던 친구의 두 얼굴, 그 잔인한 현실 속에서 과연 미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은실의 폭로 이후 동창회 모임은 3시간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구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웅성거림 속에서 영자 씨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영자 씨의 손을 붙잡고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가 그녀의 고통과 기쁨이 심지어 나에게 의지하며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의 얼굴에도 비슷한 감정이 역력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라는 눈빛들이 영자 씨를 향해 쏟아졌다. 누군가는 비난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그저 무거운 침묵만을 지킬 수 있었다. 모임이 파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미묘한 실망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다음날 아침 나는 영자 씨에게 전화조차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내 그녀에게 먼저 연락할 수 없다는 비참함과 함께 그녀의 거짓된 삶에 대한 알 수 없는 궁금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그녀가 그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다. 단순한 부러움이나 시기심이 아니었다. 오랜 친구로서 그녀가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영자 씨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진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이 나를 이끌었다. 은실에게서 얼핏 들었던 주소를 들고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우리 동네와는 사뭇 다른 세상이었다. 높다란 담벼락과 빼곡한 가로수, 그리고 웅장한 대문들이 늘어선 고급 주택가. 그곳의 맨 끝에 나는 사진에서나 보던 거대한 저택을 발견했다. 분명 은실이 말했던 정원물산 황 회장 댁이었다. 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저 문 안에 내가 아는 영자 씨가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모습의 영자 씨가 살고 있을까? 두려움. 반, 궁금한 반으로 눌러본 벨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어찌나 격조 있던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정복 차림의 경비원이 나타나 누구시냐고 물었고 나는 겨우 영자 씨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잠시 후 경비원은 안에서 확인 후 문을 열어주었다.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거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가 아는 영자 씨의 목소리였다. 미자야, 내가 웬일이야? 어서 와. 그녀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지난번 병원에서 보았던, 그리고 동창회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였던 영자 씨가 아니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에는 단정하게 헤어롤을 말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다. 그녀의 집은 마치 궁전 같았다. 동네 재래시장에서 흥정하며 좋아하던 영자 씨가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휘황찬란함에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이 화려한 삶이 영자 씨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을 터였다. 나는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찾아온 이 거대한 배신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영자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날카로웠다. 영자 씨는 길게 한숨을 쉬며 내 시선을 피했다. 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사과에 내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미안해할 것이 뭐가 있었을까? 어쩌면 내가 몰랐던 그녀의 세상 속에서는 그녀만의 고통과 사연이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나 쉽게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우리가 몇십 년 지기인데 어떻게 너한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니? 나는 내가 해외 나간 자식들이 용돈 보내줘서 생활하는 줄로만 알았어.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형편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예쁘다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기만처럼 느껴져. 내 말에 영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미자야,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아니, 말하기가 두려웠어. 영자 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22살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공장에서 일하며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던 중 우연히 과외 아르바이트를 통해 정원물산 황 회장의 막내 아들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리고 집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다고.
재벌가 며느리라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숨막히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천안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고 시댁 식구들이 따가운 시선과 냉대는 그녀를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항상 바빴고 자식들은 늘 유학 생활을 하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밖에서까지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싶지 않았어, 미자야. 너희를 만나서 내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밝히면 너희마저도 나를 불편하게 대할까 봐 두려웠어. 그냥 예전처럼 평범한 친구로 지내고 싶었어. 동네에서 너희랑 수다 떨고 값싼 옷 하나에 행복해하는 그런 평범한 영자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내 유일한 도피처였어. 영자 씨의 눈물이 내 가슴을 아프게 울렸다.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평범한 행복을 갈망하는 진심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 못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나마저도 믿지 못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을 지켰을까 하는 서운함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친구의 진심이 담긴 눈물을 마주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의 배신감과 영자 씨의 외로움, 어느 쪽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일까? 그녀의 숨겨진 삶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우정은 어떻게 될까?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영자 씨의 진짜 이야기는 앞으로 또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 이제야 겨우 영자 씨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 이해가 우리 관계의 모든 균열을 메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영자 씨의 절절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배신감과 이해심, 그 두 감정 사이에서 미자 씨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영자 씨의 저택을 나서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무거웠다. 그녀의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온 이야기는 내가 품고 있던 분노와 서운함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듯했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깊은 고독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 그녀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배신감 너머의 애잔함을 느꼈다. 평생 친구라고 자부했던 내가 정작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자책감도 밀려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세월의 기만감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의 우정, 그 속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쉽게 지워질 리 만무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우리 동네의 풍경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영자 씨의 말처럼 그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꼈던 행복은 거짓이었을까? 아니, 그건 아마 그녀에게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숨막히는 재벌가의 삶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였으리라. 그 생각에 이르자 나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다. 다음 날부터 나는 영자 씨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내가 아직 그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솔직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자 은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자야, 영자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친구들이 전부 자기들까지 속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 너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실의 목소리에는 영자 씨를 향한 비난이 가득했다.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들은 영자 씨가 지난 시간 내내 자신들을 위선으로 대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여겼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비난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영자 씨의 눈물을 직접 본 나는 쉽사리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다. 친구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우정은 이제 산산이 조각나 버린 걸까? 며칠 후 뜻밖의 만남이 찾아왔다. 문화센터 시화 수업이 끝나고 홀로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자 씨였다. 그녀는 평소 입던 편안한 차림이 아닌 꽤나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낯선 남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영자 씨의 팔을 붙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영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 그 남자가 그녀의 남편일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의 말이 귀에 들려왔다. 어머니, 아무리 저희 집안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 풀린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는 물론 아버지 명성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머니? 주식시장? 회사 이미지?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남자는 분명 영자 씨의 아들이었다. 지난번 병원에서 보았던 젊은 여자에 이어 이제는 아들까지 등장하다니.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은 영자 씨가 말했던 재벌가의 복잡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영자 씨는 꼼짝없이 앉아 아들의 질책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문득 그녀의 고백이 다시 떠올랐다. 숨막히는 고통의 연속, 천안 출신이라는 꼬리표. 저 차가운 시선 속에 그녀가 평생을 견뎌왔을 무거운 짐이 느껴졌다. 그때 남자가 영자 씨의 팔을 놓고 벌떡 일어섰다. 이사의 결과는 어머니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이번 일에 크게 실망하셨으니 앞으로 모든 대외 활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주변을 훑는가 싶더니 내 쪽으로 향했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려 가로수 뒤에 숨었지만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쳐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남자가 사라진 후 나는 조용히 영자 씨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하고 지쳐 보였다. 영자야, 괜찮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 씨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미자, 내가 여기 왜?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인가 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회장님이 추진하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내가 뜻하지 않게 그 정보를 흘려 손실을 입게 되었어. 다단계에 빠진 친구 때문에 그만. 미자야, 이건 다 변명밖에 안 되겠지?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다단계에 빠진 친구. 지난번 정숙 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 떠올랐다. 혹시 영자 씨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 영자 씨의 말이 이어졌다.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서 남편이 준비하던 투자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거야. 한순간에 수백억이 증발했다고 난리도 아니야.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모든 비밀과 거짓말이 어쩌면 단순한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여리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비로소 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나의 오랜 친구가 얼마나 큰 짐을 홀로 지고 살았는지 나는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비로소 이해와 용서의 문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복잡한 상황이 내가 느꼈던 배신감보다 훨씬 깊고 처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자 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영자 씨의 흐느낌 속에서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다단계에 빠진 친구 때문에 그만.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내 내리에 박혔다.
얼마 전 정숙 씨의 다단계 사기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내게 영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 이상의 울림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그 친구는 내가 아는 그 정숙과 같은 부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잔혹함. 영자 씨가 겪은 고통은 재벌가 며느리의 거칠에 넘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배신감과 상실감이었다. 나는 영자 씨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영자야, 내 심정 충분히 이해해. 나도 친구에게 당한 일이 있어서. 내 진심이 담긴 위로에 영자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절망, 그리고 미세한 희망의 빛이 동시에 스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재벌가의 며느리이건 평범한 주부이건 그녀 역시 똑같이 인간적인 아픔과 약점을 지닌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점은 외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독과 무지에서 비롯되었을 터였다. 시어머니의 멸시 속에서, 남편과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외로움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인정에 대한 갈증을 키웠을 것이고 결국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기만에 쉽게 흔들렸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영자 씨는 분명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친정이나 시댁에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그녀의 친구는 결국 다른 곳에서 영자 씨에게 접근하여 달콤한 유혹으로 회사 기밀을 빼내게 유도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온갖 모멸적인 대우를 받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재벌가의 차가운 논리 속에서 그녀는 용서받기 힘들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나 또한 그간 쌓아왔던 우정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영자 씨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다음 날 나는 문화센터에 나가 가장 먼저 은 씨를 붙잡았다. 은 씨라, 영자 씨한테 내가 찾아가 보니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 정말 혼자 말 못할 고통 속에 있었어. 나는 영자 씨의 지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재벌가 며느리로서 겪었던 시련과 외로움, 그리고 평범한 우정을 갈망했던 그녀의 진심을 담담하게 전했다. 특히 그녀가 친구에게 속아 회사의 기밀 정보를 흘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은실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미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십 년을 속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리고 기업 비밀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다니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친구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나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인 줄 몰랐어. 늘 밝게 웃고 다녔는데 다 연기였잖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지만 우리더러 가난하다고 동정이라도 한 건 아닐까. 뿌리 깊은 불신은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불만 속에는 부자에 대한 막연한 질투와 함께 자신들의 순수한 감정이 기만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생각해봐 얘들아. 영자 씨는 그 화려한 집에서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을 거야. 천안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고 가족들에게조차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을 거야. 그녀가 우리에게 의지하고 시장 바닥에서 웃으며 평범한 행복을 느꼈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야. 그건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고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내 진심 어린 호소에도 친구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수십 년의 우정이 한순간의 진실 고백으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나 또한 그 깊은 벽을 느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쉽게 판단하고 그 내면의 고통은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 갈등 속에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얼마 후 영자 씨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시댁에서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녀를 며느리 자리에서 내치려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누리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감춰왔던 비밀의 대가를 너무나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친구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영자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저택의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비어있는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저며왔다. 나는 그녀에게 다른 친구들이 아직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은 이제 그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영자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비록 내가 우리를 속였지만 그 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이제는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에게 속아 남편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이혼까지 요구받는 상황. 이 모든 게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니. 난 이제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우리 친구들까지 내게 등을 돌리게 할 수는 없어. 내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죄책감 어린 눈물이 아닌 위로와 공감에서 비롯된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그녀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이 순간 우리는 오랜 세월의 오해와 불신을 넘어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가고 있었다. 돈과 명예라는 거칠의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과 상처를 마주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영자 씨에게 닥쳐온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파편화된 친구들과의 관계.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영자 씨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우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영자 씨는 오랜 비밀의 대가로 이혼이라는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함 뒤에 감춰졌던 고통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 미자 씨는 친구의 손을 잡고 세상에 맞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과연 산산조각난 우정의 조각들은 다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인생 극장의 마지막 이야기, 영원한 우정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나는 영자 씨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수십 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다. 우리는 그날 말없이 한참을 서로에게 의지한 채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겨우 진정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듯 보였다. 나는 그런 영자 씨를 혼자 둘 수 없어 내 집으로 데리고 왔다. 시장에서 흥정하며 웃음 짓던 영자 씨는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는 내 집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백만응시했다. 나는 영자 씨를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영자 씨는 몇 숟갈 떠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수저를 내려놓았다. 미자야, 정말 미안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너까지 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내 몸부터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다음 날 나는 다시 은실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영자 씨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친구들의 진정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영자 씨가 이혼 요구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시달렸던 재벌가의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친구에게 당한 배신으로 회사 기밀을 누설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 그녀가 재벌가 며느리이든 아니든 지금 우리 친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은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알았어, 미자야.
일단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우리가 너무 심했는지도 몰라. 은실의 한마디는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수였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를 만들었다. 영자 씨는 참석하기를 극구 꺼려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청했다. 내가 직접 그동안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줘야 해. 그것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며칠 후 우리는 작은 카페에 모였다. 처음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다. 친구들의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불신이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얘들아, 오늘은 영자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해. 그리고 우리도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고 싶어. 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22살, 가난한 시골 처녀가 우연히 황 회장의 막내 아들을 만나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여 재벌가에 들어갔던 일, 그리고 천한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받았던 냉대와 멸시를 담담히 이야기했다. 남편은 자신에게 무관심했고 아이들은 유학을 빌미로 멀리 떨어져 살았다. 오직 재벌가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서 겪었던 기나긴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평범한 우정을 갈망했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재벌가 며느리 황영자가 아닌 동네 친구 영자로 살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사며 기뻐하고 여러분과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고 평범한 아줌마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백했다. 오랜 친구가 다단계 사기에 빠져 힘들어할 때 무심코 건넨 도움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장님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이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지 털어놓았다. 제가 어리석었고 제가 너무나 나약했어요. 부자라는 타이틀이 저를 강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지난 세월, 저 때문에 여러분이 느꼈을 배신감과 상처를 생각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영자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친구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지켜보던 친구들도 그녀의 눈물과 함께 흘러나온 가슴 아픈 사연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다. 은실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고 다른 친구들도 영자 씨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모두가 말을 잃은 순간 한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자야, 내가 힘들었을 거라는 건 짐작했지만 그렇게까지 외로웠을 줄은 몰랐다. 우리도 미안해. 내가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친구들이랍시고 곁에 있으면서 정작 너의 진짜 아픔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했다. 50년 우정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오해와 불신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이해와 용서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재벌가 며느리 영자도 평범한 주부, 미자도 부유한 은실도 각자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존재들이었다. 이후 영자 씨는 용기를 내어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친구들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법적 지식이 있는 친구는 그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다른 친구들은 외로울까 영자 씨를 자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던 영자 씨도 점차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이혼 후 영자 씨는 화려했던 저택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재산은 많이 줄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자유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의 며느리인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가난의 아픔을 알기에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와 친구들은 종종 영자씨를 찾아갔다.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공원길을 걸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녀의 웃음은 진심이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자 씨의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해와 불신, 갈등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솔직한 대화와 진정한 이해를 통해 아픔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어느덧 서리가 내리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가을날, 우리는 영자 씨의 새로운 아파트에서 다 함께 모여 김장을 했다. 재벌가 며느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빨간 김치 속을 버무리며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양념을 묻히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시간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진정한 우정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오해, 부부 간의 비밀, 형제 간의 질투, 그리고 친구 간의 배신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며 상처받고 또 성장합니다. 하지만 영자 씨와 미자 씨의 이야기처럼 그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결국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들여다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칠순 회장의 며느리, 평범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벌가 며느리였던 친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